자, 오늘 시작할 내용은 함수인데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기본이 되는 토대가 어떻게 바탕이 돼서 시작이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함수하면은 선생님이 수업 중에도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인데, 이 함수의 첫 번째 목표는 마찬가지로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이거를 그릴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에 따라서 이 내용이 쉬워질 수가 있고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어떠한 함수든지 선생님은 그래프가 그리는 게 가능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능해지면 함수가 많이 쉬워지고요.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의 오늘 목표는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들을 통해서 간단한 기본적인 그래프를 나타내보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 배운 함수들의 개형이 뭔지까지 한번 보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었을 때 중학교 때 함수를 전혀 안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함수를 뭘 배웠냐면 총 3가지를 배웠는데, 일단은 용어대로 얘기를 해주면 정비례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반비례라는 걸 배우고, 이거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1차 함수를 배우고 2차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선생님이 여기에는 3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뭐가 되냐면 지금 4가지를 써놨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정비례랑 1차 함수는 같은 말이에요. 정비례랑 1차 함수는 같은 말이에요. 1차 함수 안에 정비례라는 함수가 있는 거지, 정비례하고 1차 함수는 따로 분류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정비례 함수다라고 한다면은 y는 ax를 말해서 무슨 형태를 말하냐면 직선 형태. 직선 형태.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간다. a가 0보다 작으면 아래로 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거를 배웠었고, 반비례 함수라고 말하는 거는 y는 x분의 a인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곡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래프가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a가 양수면은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는 거고, 자, a가 양수면 이렇게 된다 했던 거고, a가 음수면은 이렇게 돼서 2하고 4사분면에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인데, 이 형태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선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를 말을 하고 있고, 그래프가 쌍곡선이에요. 그러니까 곡선인 형태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들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많은 함수들이 있지만 딱 하나, 1차 함수를 빼고 나머지 모든 함수들은 다 곡선인 형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요. 1차 함수들을 빼고 나머지 형태는 무슨 형태? 곡선 형태. 그래서 특히 이거 같은 거 했을 때 이 선이 점점 어디에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이 가까워는 지지만 만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지는 않는 이러한 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는 거냐면 수학에서 정근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점점 근접하는 선. 그러니까 다시요. 점점 근접하는 선인데, 이 근접하는 선이다라고 말의 수학적인 의미는 만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점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까 말했던 정비례 함수를 평행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를 얘기하는데, 그런 형태에서 이거를 평행 이동을 이야기했더니 그게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1차 함수라고 해서 차수와 1차식을 관련돼서 말하는 게 1차 함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1차 함수하고 정비례는 같은 종류예요. 그 중에서 1차 함수 중에서 이 형태를 만족하면 정비례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형태를 만족하지 않으면 정비례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근데 이게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한번 선생님도 처음 가르쳤을 때 좀 헷갈렸던 부분이겠는데, 하나 약식을 하나 얘기해 주면 정비례하고 반비례 관계를 조금 이야기를 잘 해두세요. 정비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x가 2배, 3배, 4배 커짐에 따라서 y가 2배, 3배, 4배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반비례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x가 2배, 3배, 4배 커지면 반대로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그러니까 역수배로 커지는 거를 말하는 거를 그거를 반비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얘기를 해주면 자 선생님이 학생 한 명당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학생 한 명당 사탕 5개씩을 줄게 라고 얘기해주면 학생이 한 명이면 5개, 2명이면 10개, 3명이면 15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 있죠. 그러면 학생이 2배, 3배, 4배 따라서 선생님도 줘야 되는 사탕의 개수가 2배, 3배, 4배가 되죠. 이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그거를 정비례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반비례라고 하는 건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일단 사탕을 100개를 가지고 있어요. 사탕 100개를. 그래서 학생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한 명 있으면 그냥 100개를 다 주면 되는 거고 2명이면 50개씩 주면 되는 거고 4명이면 25개씩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정비례 같은 경우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서 선생님도 사야 되는 사탕이 늘어나는 게 정비례라고 한다면 반비례는 이미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개수에는 변함은 없지만 이 한 사람의 수에 따라서 이 늘어나는 것들에 따르면 이 한 사람당 받는 개수가 달라지죠. 그러한 개념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거를 반비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지만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수학뿐만 아니라 그 고등학교 물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보게 되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을 하고 갑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는 함수, 그러니까 중학교 때 마지막으로 배웠던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차 함수 개형이 있는데 y는 ax 제곱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물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보통 이렇게랑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꼭지점 그리고 이 축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대칭 축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다시요. 그래프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손등이 만난 점 있죠? 이게 손등이 만난 점의 꼭지점인 거고요. 이 선에 대해서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팔등이 만난 부분 이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거를 대칭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2차 함수에서 이 두 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차 함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를 일반형 형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일반형을 이렇게 바꾸거든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바꿔주는 거를 표준형 형태라고 바꿔주는데 일반형은 그냥 전개가 다 되어 있는 거고요. 표준형은 이 제곱 형태로 묶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제곱 형태로. 근데 그 중에서 이 P, Q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꼭지점의 역할을 하고요. 꼭지점. 이 P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축의 방정식의 역할을 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심화과정 배운 아이들은 다 알 거고 원래는 다 배우는데 까먹었을까 봐 걱정돼서 하는 거게 이 형태에서 이렇게 바꿨다라고 한다면 요게 마이너스 2a분의 b를 갖는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정립을 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다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2차 함수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꼭 기억을 하고 가주세요. 자, 그래서 그래프적인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원래는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단원이 방정식 파트, 함수 파트, 그 다음에 부등식 파트, 연립방정식 파트를 이렇게 해서 되게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어서 되게 따로따로 내용을 좀 가르치는 느낌이 나는데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고 난 뒤에는 방정식이라든지 부등식이라는 거지 함수라는 게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유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영향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게 되는 건데 선생님이 일단은 여기서 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들이 이 학년별로 이렇게 해서 나눠져요. 학년별로. 그래서 고1 때는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차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순이다라고 하는 거고 고2 때는 이제 고차함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차 이상의 함수들. 그러니까 3차 이상의 함수들.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이렇게 배우게 되고
고3 때는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서 이제 이 미분이라는 거를 배워서 이거를 그래프화 나타내는 걸 다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선택 과목에 따라 달라지겠죠. 초월함수들은 초월함수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초월함수에 대한 내용. 그래서 여기서 방정식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도 있고 아니면 함수라는 용어도 들어간 것도 있지만 달리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은 내용.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었죠? 딱 한 가지 함수는 빼고 다 곡선이라고 얘기했죠? 그 유일한 직선이 뭐냐면 1차 함수예요. 그거를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이렇게 용어로 내두는 거고, 원의 방정식도 쉽게 말하면 함수적인 정의에서는 함수는 아닌데 이것도 그래프로 나타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도 그래프의 일종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2차 함수는 배웠지만 좀 더 이제 심화되는 과정으로 배우겠죠. 뭐 최대값은 뭐다, 최소값은 뭐다, 축의 위치에 따라서 최대 최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파트들을 좀 더 심화적으로 배우는 게 고등학교 2차 함수인 거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중에서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아까 중학교 때 봤던 반비례함수 있죠. 그 반비례함수를 뭐냐 하냐면 평행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개형이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유리함수, 그러니까 무리함수 같은 유리함수 같은 거는 그런 반비례함수의 평행 이동 형태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자,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함수를 좀 더 배우고 나서 좀 더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역함수 개념인데, 어떠한 역함수 개념이냐라고 하는 거냐면 2차 함수의 역함수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오늘 할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등수학 하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그것 때 좀 선생님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리고 고2 때 고차함수라고 한다는 개념은 3차, 4차를 얘기하는데, 이게 선생님이 실생활에서 한번 가르치다 보면은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가르쳐 봤었을 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하나는 그려줄게요. 이런 형태로 되는 그 하나의 포물선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있는 함수를 얘기하는데, 고차함수 같은 경우는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들은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이것에 무슨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 정밀한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거는 뭐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냐면 미분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투에서 가르치게 돼 있고, 이 수투를 배우고 나서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 이렇게 그리는구나, 이렇게 그리는데 조금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과정에서는 솔직히 가르치기는 쉽지는 않죠. 다만 3차 함수의 가장 기본형, 그러니까 y는 x세제곱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는 요것까지는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지수랑 로그함수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익숙하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 함수 있다는 정도만 얘기하고, 삼각함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를 배우죠. 이 삼각비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각도가 0에서부터 90도 요 사이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처럼. 그래서 이 원처럼 이렇게 해서 확장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함수로 표현한 게 삼각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자세한 부분은 고등학교 2학년 수원 과정에 좀 있으니까 이런 함수들이 있다라는 것만, 그리고 함수의 극한.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교육 과정이 이렇게 맞춰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뿐이지, 이거에 대한 정말 세부적인 기본 개념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것을 이 용어가 고1 때는 이거다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적인 세 번째 의미인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방정식을 풀라고 한다면 수식으로 풀게 되고, 함수는 뭔가 그래프적인 의미를 좀 많이 따서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었을 때는 이게 짬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정식 파트 따로 함수 파트 따로 아니라 그 방정식의 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나 부등식도 이거는 함수로서 이해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어떠한 임의적으로 말했었을 때
이런 형태가 있고 이거를 y는 fx라고 표현을 합시다. y는 fx. 그러면 y는 fx다라고 표현했었을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x축이라고 표현하죠. x축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y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fx가 0이 되는 해를 찾아줘라예요. 그러면 방정식에서 말하는 해의 의미는 뭐를 얘기하냐면 쉽게 말하면 그래프상에서는 교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방정식에서 말하는 해라는 건 무엇을 표현한다? 교점. 그래서 실제로 2차 함수, 2차 방정식을 처음 배웠을 때는 이거를 인수분해를 한다, 아니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공식으로 푼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물론 그 둘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그래프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의 해를 찾으세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 되는 해를 찾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 A시로 설명을 해줄게요. y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y는 x제곱 2x 마이너스 3일 때, 그러니까 2차 함수인데 이게 x축과의 교점을 구해보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x축과의 교점을 구해보세요 라고 해주면 x축과의 교점이니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이거를 그렇죠. y는 0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y는 0. 그러니까 이거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0이 되니까 인수분해주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고, 그래서 이게 x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교점이니까 좌표로 1,0 마이너스 3,0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교점의 의미다. 그건 뭐다? 방정식의 해의 의미다. 근데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결국에 그래프상에서는 교점이다. 유기성으로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그래프적 의미는 이건데 왜 근해공식을 배워요? 라고 한단 말은 이 말 때문에 배우는 거거든요. 결론을 풀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는 건데 우리가 의미는 이렇게 받아들여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조금 해석을 좀 더 한다고 하면 넓은 의미로서는 어떻게 더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익숙한 표현이지 2차 함수니까 이래서 그래프 개형이 하나 이렇게 그려졌고요. 자, 2차 함수 그래프 하나 있어졌고, 만약에 이런 직선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교점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라고 표현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이 y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요거는 y는 mx 더하기 n. 그러니까 곡선과 직선의 교점을 말하게 될 텐데 이 교점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래프 얘기적으로는 어떻게 의미는 이렇게 되지만 푸는 거는 어떻게 방정식처럼 서로 이렇게 같다라고 풀고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준다라고 말하는 게 그 2차 함수와 직선에 대한 교점을 구한다는 말인 거고, 이 말을 더 응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함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그럼 요 함수와 요 함수의 교점도 결국에는 방정식의 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게 좀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연립방정식 같은 것도 사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선과 직선의 만나는 교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는 교점을 찾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거를 연립방정식의 해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그래프적인 의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점은 뭐다? 방정식의 해다. 자, 만약에 그럼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교점이 없으면. 자, 교점이 없으면. 이거는 뭐라고 표현한다? 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방정식의 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새겨들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등식인데,
선생님이 하나 수업적인 일화로 하나 얘기를 해주면 부등식도 결국에는 해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면서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되게 줄여놨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이게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x랑 y랑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면 y는 fx다 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 빨간 영역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영역 헷갈리지 말라고 조금 사선을 받는 방향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여기 방금 선생님이 그렸던 이 그래프 라고 이런 식으로 좀 총 3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노란색 영역보다 위에 있는 게 지금 빨간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노란색 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에 있는 게 주황색 영역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빨간색 영역은 y의 값이 함수값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고 요거 주황색 영역은 뭐냐면 y가 fx보다 작은 영역을 이야기를 해요. y가 fx보다 작은 영역. 근데 y는 fx다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영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 위에 있는 영역. 이거는 그래프 위에. 그러니까 함수 위에 있는 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함수 위에 있는 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꼭 알아야 되는 사실들 하나씩을 얘기를 해주면 이것을 만족하는 영역을 구하고자,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게 부등식의 해거든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는 교점의 의미가 강하다면 부등식의 해는 뭐의 영역이 좀 의미가 강하냐면 영역의 의미가 좀 더 강해요. 그래서 x가 뭐보다 크다, x가 뭐보다 작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얘기하는 게 부등식의 해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고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래서 따로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은 그래프적인 의미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주세요. 좀 자세한 2차 부등식이라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오늘 내용이 아니라 고등수학 상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내용일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사실은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함수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다? 유기성의 관계를 갖는다. 유기성의 관계를 갖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요건데 아까 말했던 부등식의 영역인데 이게 솔직히 그 2015 교육과정이 그러니까 개편이 되면서 이 영역이 좀 빠졌는데 이게 사실은 빠져도 그만 안 빠져도 그만이었던 영역이었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문제가 한번 되냐면 미분이나 적분을 파였을 때 특히 적분 파트를 했었을 때 이 영역을 찾는 부분에서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때 좀 영향을 좀 많이 가게 해가지고 그때 설명을 좀 선생님들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꽤 걸리는 내용의 파트가 됐는데 이 말은 뭐냐면 부등식의 영역이 아까 무슨 그걸 찾냐면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줬어요. 그럼 함수의 그래프를 줬으면 이 안에 있는 영역이 어떤 거를 찾느냐라고 찾아보는 거거든요. 하나의 예시로 그 원방을 이렇게 해서 표현하게 되면 원방 자체가 x, y에 관련된 식이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식으로 x, y가 다 들어가 있다. 자, x, y가 다 들어가 있는 식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주황색 영역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수식적인 의미는 뭐냐면 fx랑 y가 0보다 작은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 노랗게 칠하는 이 그래프의 위에 있는 점은 그냥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 여기다 넣었더니 이것을 만족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나머지 영역 그건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영역 밖에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f, x, y가 뭐가 되느냐 0보다 큰 거를 이야기한다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을 내포를 하냐라고 하냐면
나중에 그래프가 위에 있는 영역, 아래에 있는 영역, 뭐 여기 사이에 있는 영역들을 물어봤을 때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이 내용을 조금 이해를 좀 하는데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시간이 좀 잡아야 돼요. 그게 적분 파트, 선생님이 그 최근에 적분 파트 강의하다가 이게 좀 뼈저리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뼈저리게 느껴지는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할게요. 이게 간단하게밖에 좀 말을 못해서 좀 하려면 이 영역도 따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하게 될 텐데, 선생님이 한번 시간이 됐었을 때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오늘 했던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에서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도 말을 강조를 했었지만 고등수학, 그러니까 솔직히 이건 고등수학이 아니라 수학이라는 영역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진짜 생각하는 꽃은 이거예요. 함수. 그러니까 어떤 파트에서든지 다 영향을 주게 돼 있고, 이 영향을 주니까 아, 이러한 부분들에서 중요하다라는 것만 좀 내포를 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오늘 했던 내용들은 고등수학을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이것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바라볼 관점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심오한 내용들이나 좀 심화되는 내용들은 선생님이 실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념 강의 이거 1월부터 하려고 하는 개념 강의 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해보고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최근에 정말 가르치면서, 최근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들어보는 질문이 뭐냐, 많이 한 질문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많이 들어본 질문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함수는 뭐냐? 그래프를 그리냐 못 그리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들 그 가르치다가 충격을 많이 먹었던 게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 못 그리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태반이고요. 그거를 간신하게 그려낼 줄 아는 게 이제 중위권 이상 정도 되는 거고, 그 중위권 아이들도 함수라는 개념이 점점점 많아지고 종류가 많아지니까 거기서부터 가부화가 걸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목표는 어찌됐든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거다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목표는,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생님은 그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 만드는 쉽게 만드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줄 테니까,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했을 때 나중에 다시 한번 고등수학이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떠한 함수가 나와도 겁먹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내보는 거를 꼭 최종적인 목표를 잡고 한번 우리 화이팅 해봅시다.